법이란 무엇인가? 관습, 규범, 도덕과 법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4. 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 보시죠. 일상생활에는 많은 법이 있고요. 법은 일상생활의 행동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습, 도덕, 종교 규범과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이란 사람들의 행위가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규범처럼 여기는데 이를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관습의 사례를 보았고요. 이번에는 도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 인간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를 도덕이라고 합니다. 법과의 차이점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규범이란 종교적인 계율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회 규범으로 여겨졌으면 종교 규범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쓰러졌어요. 길을 가던 제사장은 아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군. 난 바빠서 빨리 가야겠어요. 라고 하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긴 정말 위험하군. 또 강도가 나타나면 어쩌지? 길을 가던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사마리아인은 나귀에서 내려 쓰러진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성서의 종교 관습이 어느 나라에서는 법이 되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 규범까지 모두 보았고요. 이번엔 법과 앞에서 배웠던 관습, 도덕, 종교 규범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전이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관습이라든지 도덕, 종교 규범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법은 이를 어긴다면 강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영상 보시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는 뒤 야동을 봤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입었다면 이것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품이나 용역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과자의 성분이라든지 유해 성분, 예를 들어서 낙 같은 거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져봐야 되겠죠. 칼로리 몇 %가 이런 거 정보 제공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거래하는 상대방, 구입하는 장소, 가격, 거래 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배째라고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 보호센터에다 신고하면은 됩니다.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한테 아저씨 이거 작은 물건으로 좀 파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생산자는 의견을 반영해도 되고 쌩까셔도 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로 물건의 교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법한 절차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티셔츠를 샀는데 자기가 선천적으로 겨드랑이가 자주 우는 스타일입니다.
이랬을 때 물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 여기서 핵심은 적법한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의 사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집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자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경품 응모권과 함께 개인의 정보를 유출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단체를 조직해서 홈플러스 물건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서는 거의 얼마간의 주기를 간격으로 해서 위생검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위생검열에 위배되면 벌금을 내거나 영업이 금지되거나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법은 분쟁 해결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땅이 이 집 땅이니 저 집 땅이니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겠죠. 왜냐하면 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붙기 전에 법에 이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층간소음 같은 걸 둘 수가 있죠. 층간소음은 몇 데시벨 이상이면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분쟁 예방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